이집트 사자에서 71번 보겠습니다. 71번 주문의 제목은 낮에 나오는 주문. 그래서 이번엔 네부세니의 파피루스 16번째 장에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고요. 먼저 사파가 있는데 보면은 망자가 무릎을 꿇고 지금 두 손을 올려서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인 상형 문자를 보면 네부세니가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소가 있죠. 이 소의 이름은 메우르트라고 써 있습니다. 등 쪽에 보시면 상형 문자 있죠. 그 다음에 메우르의 수식어는 하늘의 주인과 두 땅의 여인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제가 직접 해석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이집트 사제서를 보셨으면 이 정도는 아마 쉽게 다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낮에 나오는 주문, 그리고 길게 네부세니의 이름과 수식어가 써 있죠. 일일이 해석은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매가 하늘에서 날아오른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주인 메우르트, 여기서 메우르트가 아까 봤던 그 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당신 스스로 강하게 하듯 당신은 나를 강하게 한다. 제일 앞에 있는 우자에 지금 S가 붙어 있는 거죠.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 자, 그를 돌려보내고 그를 풀어준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우하, 이게 돌려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단어 스페크, 이거는 풀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 합쳐진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를 땅에 두고 그가 원하는 것을 준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미, 이게 준다, 놓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의 얼굴의 주인인 나에게. 그래서 이 부분은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 등장할 테니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사원 안에 팔콘, 주어가 빠졌는데 이거는 내가 바로 팔콘이다 라는 의미인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쉐데트, 이게 이제 팔콘의 사원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옷자락 위에 있는 것을 연다 라고 써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동사는 우바, 이게 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호루스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 이시스의 아들. 그래서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해석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상이 좀 많이 됐지만 이제 이 부분도 앞에서 봤던 그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문장 이것도 봤죠. 그를 땅에 두고 그가 원하는 것을 준다. 그 다음 하나의 얼굴인 주인인 나에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후렴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아까는 사원 안에 팔콘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남쪽 하늘의 호루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역시 주어가 빠졌는데 나는 남쪽 하늘의 호루스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 자, 그 다음 북쪽 하늘의 토트. 뭐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없죠. 다 많이 등장했던 단어들이니까. 자, 그 다음 나는 날뛰는 성난 불꽃을 잠재운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있는 헤테프 앞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역 동사고요. 헤테프가 평화롭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만든다. 뭘 평화롭게 만드냐면 두 번째 있는 단어 네세레트, 이거는 불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폭풍을 뜻한 단어인데 이제 불꽃과 결합을 해서 불꽃을 수식하는 단어로서 성난, 사나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마하트 여신을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게 데려왔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사르, 이게 데려오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토트를 두 번 부르고 있죠. 앞에서는 호루스를 두 번 불렀어요. 이시스의 아들. 근데 이번에는 토트를 두 번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왔던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주어가 드디어 나왔네요. 지금까지는 주어가 계속 생략이 됐었는데,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나라프의 꽃이다. 자, 일단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오네부, 이거는 꽃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르프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장소를 뜻하는데 이건 17번 주문에서 등장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앞문장과 연결해서 나는 지평선의 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베흐흐, 이거는 무슨 식물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지평선의 어떤 식물이다 라는 의미고, 자, 그 다음 비밀스러운 오시리스, 오시리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멘, 이게 숨기다, 감추다 또는 비밀스럽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시리스를 두 번 부르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후렴구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문장이 또 반복이 되고, 자, 그 다음 문장, 오 그의 시간에 있는 그의 다리에서 두려워하는 자여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두 번째 있는 네르, 이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넘어가면 갑자기 빨간색의 문장이 등장하죠.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오 그의 시간에 있는 그의 다리에서 두려워하는 자요. 그래서 문장 자체는 바로 앞에 있던 문장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번 더 반복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쌍둥이 신에 사는 쌍둥이 신의 주인. 그래서 여기서 나온 쌍둥이 신이라는 건 결국 호루스와 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후렴구가 반복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오, 그의 아래에 있는 네켄, 메우르트의 주인. 그래서 네켄은 히에라콘폴리스라고 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켄이라는 도시가 어떤 달걀 안에 있는데 그는 메우르트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 바로 후렴구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소베크가 그의 언덕 안에 서 있다. 그래서 소베크는 악어의 신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카우, 이게 언덕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네이트가 땅 안에 서 있다. 방금 전 문장에선 소베크가 서 있었고 이번엔 네이트 여신이 서 있는 거고, 아까는 언덕이었지만 이번엔 땅에 서 있습니다. 그게 우제부,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단어가 땅을 뜻하는 단어고. 자, 그 다음 또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제일 앞에 있던 당신 스스로 강하게 하듯 당신은 나를 강하게 한다, 이 문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부터 반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역시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문장. 오 명령하는 7개의 존재요. 그래서 이 7개의 존재라는 거는 17번 주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가서 한 번씩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체스, 이거는 명령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레멘,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저울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우자트의 심판의 밤에, 이 우자트라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호루스의 눈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호루스가 심판한다, 뭐 그런 건가? 신화와 관련된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참수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센이 잘라내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머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잘라내는 거니까 참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7개의 존재가 또 뭘 하느냐, 목을 떼어낸다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문장과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유, 이게 분리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가 목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머리를 잘라내나 목을 떼어내나 비슷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7개의 명령하는 존재는 마음을 취하고 심장을 붙잡는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 동사는 비슷하게 뭔가 가져간다, 잡는다 이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브와 뒤에 있는 하트, 이것도 거의 비슷한 의미죠. 자, 그리고 명령은 7개 존재가 하는 마지막 행위는 뭐냐, 화염의 호수에서 학살을 행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셔트,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뜻글자가 칼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라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 네세르세르, 네세르세르가 화염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호수를 뜻한 단어가 있죠. 그래서 화염의 호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한 7개의 존재는 이렇게 7개의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이집트 사자에서 중요한 게 이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관문을 통과할 때 그 관문의 이름을 알아야 내가 이렇게 무사히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이름을 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문장. 내가 너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안다. 거의 같은 의미의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내가 내게 가고 너도 내게 온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동사가 도착하다, 어디에 닿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대칭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내가 내 안에 살고 나도 내 안에 산다. 역시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너의 팔 안에 있는 나를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앞에 있는 동사 was, 이게 번성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s가 있어서 번성하게 한다, 그런 의미인 거고. 자, 그 다음 문장. 내 주먹 안에서 다스린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was, 이게 뭔가를 지배한다거나 다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장. 내가 긴 시간의 말로 나의 삶을 재판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시프, 이게 재판, 뭐 판단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세 번째 있는 테피아르,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해연, 시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도에 대한 말로 나의 삶을 재판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그가 수많은 해를 내 삶의 연수에 준다.
이것도 역시 뭐 어려운 단어는 안 나와서 여러분이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수많은 달을 내 삶의 월수에 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월이 나왔죠. 자, 그 다음은 날이 나오겠죠. 수많은 날을 내 삶의 일수에 준다. 결국 오래 살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수많은 밤을 내 삶의 밤에 준다. 그래서 이제 낮이 나왔으니까 밤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목적은 뭐냐? 내가 나아간 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그렇게 시간을 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게 해주냐? 내가 고요하게 숨 쉬도록 해준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센, 이게 조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팬드, 이거는 숨쉬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내 눈이 지평선에 존재하는 이들을 본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범죄를 계수하는 그날에.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햇세, 이게 센다라는 뜻입니다. 계산한다, 센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와이, 이게 나쁜 행동을 뜻합니다. 훔치다, 강도짓을 하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때 어떤 나쁜 짓을 한 행동을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 그 날에,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내가 오래 살게 해, 월, 날, 밤 이런 것들 다 나의 삶에 더해서 내가 오래 살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1번 주문을 받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72번 주문 보도록 하겠습니다.